이번 시간에 우리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파일 시스템이라는 거요. 이 파일 시스템이라는 거는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되는 그 파일에 대해서 우리 이제 수정하고 삭제하고 추가하고 검색 이런 작업이 체계적으로 이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 파일 관리 시스템, 그걸 보고 우리가 파일 시스템이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우리 이제 파일 시스템에 보게 되면 이제 FAT, 그냥 FAT가 있고 FAT32가 있고 EXFAT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NTFS,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FAT가 맨 처음에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얘를 좀 더 이제 좋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FAT32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게 EXFAT랑 NTFS, 얘네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EXFAT가 됐든 NTFS가 됐든 얘네들이 아무래도 FAT32보다는 성능이나 보안이나 안전성 면에서 더 뛰어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FAT32라는 거는 FAT 여기서 이제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FAT에 비해서 클러스터의 크기가 작아요. 작아서 하드디스크 공간에 낭비를 이제 줄일 수 있다, 그런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FAT32입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클러스터라는 그 말이 나오는데, 이 클러스터가 우리 파일을 저장할 때 할당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디스크 공간을 보고 우리가 클러스터,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 클러스터의 크기를 만약에 이제 8비트로 내가 이제 할당을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제 이 클러스터의 크기를 만약에 100비트로 이제 할당한다고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지금 여기서 클러스터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하드디스크 공간의 낭비를 이제 줄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설명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20비트짜리 그 데이터를 만약에 저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8비트짜리가 이제 3개만 있으면 되죠. 그러면 38에 24니까 24비트를 이제 할당받아서 20비트를 쓰고 4비트는 이제 낭비가 되겠죠. 근데 100비트씩 할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장할 거는 20비트밖에 안 되는데 100비트짜리를 할당받게 되면 80비트가 이제 낭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40비트짜리 그 데이터를 만약에 저장을 한다면 8비트짜리를 총 5개만 할당받으면 전혀 이제 낭비가 되지 않겠죠. 근데 100비트씩 할당 받는다면 40비트는 이제 저장이 될 거고 나머지 이제 60비트가 낭비가 됩니다. 만약에 100비트에 만약에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100비트짜리를 이제 할당 받으면 전혀 낭비가 없겠죠. 근데 8비트짜리는 총 13개를 이제 할당을 받아야 되고, 할당받고 나면 이제 낭비되는 공간이 조금 이제 생길 거예요. 근데 사용자들이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때 그 데이터의 크기는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 클러스터의 그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낭비되는 그 확률이 낮아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파일을 저장할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위가 뭐다? 우리의 클러스터 단위로 이제 저장이 되더라. 이 클러스터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 하드디스크의 공간 낭비를 이제 줄일 수가 있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 이 FAT32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이제 파일의 크기에 대한 그 용량 제한이 있었어요. 해서 4기가 이하의 그 파일만 이제 인식이 되고, 만약에 4기가를 넘어간다 그러면 그 파일 자체를 아예 인식을 못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FAT32에 파일 크기에 대한 그런 제한 같은 그런 한계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윈도우 전용으로 만들어 놓은 그 파일 시스템이 있는데, 그 파일 시스템이 우리 이제 NTFS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이제 EXFAT라고 있는데, 이 NTFS가 윈도우 전용이라 그랬죠.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운영 체제는 윈도우도 물론 있지만 맥 컴퓨터에 사용하고 있는 맥 OS라는 게 있죠. 거기서도 이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우리 이제 EXFAT요. 해서 이 EXFAT는 맥 OS가 됐든 아니면 우리 윈도우가 됐든 여기서 이제 전부 다 쓸 수 있는 그 파일 시스템이에요.
해서 FAT32에 우리 이제 용량 제한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해결한 게 뭐다? EXFH랑 NTFS더라. 근데 얘랑 차이는 뭐다? NTFS는 윈도우 전용이더라. 근데 EXF8는 윈도우에서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맥OS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EXF8하고 나는데 얘는 FAT32의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이 됐더라. 해서 얘를 이제 개량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FAT32랑 EXF8는 호환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 EXF8는 4기가 이상의 대용량의 파일도 이제 지원해주고요. 그리고 USB가 됐든 외장 SSD가 됐든 아니면 맥OS 이런 것들과 호환성이 아주 높더라. 해서 우리가 파일 시스템을 이제 선택을 할 때 나는 이제 윈도우만 씁니다. 그러면 NTFS가 가장 좋은 거고요. 나는 윈도우도 쓰고 맥OS도 씁니다. 그러면 그때는 EXF8 얘를 이제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근데 우리 시험은 이제 윈도우를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이제 NTFS 요거 좀 더 살펴보자고요. 우리 NTFS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전용이에요. 윈도우 전용 파일 시스템을 보고 우리가 NTFS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얘는 윈도우 전용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다른 운영체제에서는 사용을 못합니다. 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FH나 FH32에 비해서 성능이 됐든 보안이 됐든 안정성이 됐든 이런 게 아주 뛰어나고 고급 기능을 이제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파일 폴더에 대한 액세스 제어를 이제 유지하고요. 표준 사용자 이런 계정도 지원을 이제 해줘요. 그리고 파일의 이제 압축, 디스크 이제 할당량, 그리고 암호화 파일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해서 시스템 리소스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시스템 리소스라는 게 나오는데, 이 시스템 리소스라는 거는 우리 컴퓨터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물리적인 그런 부품들이 있죠. 그런 이제 물리적인 부품이나 가상의 구성 요소 그런 것들을 이제 통칭해서 우리가 이제 시스템 리소스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파일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런 파일 같은 것들 실제로 존재해요? 만져봤어요? 안 만져봤잖아요. 그냥 가상 상태로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가상 리소스가 됐든 아니면 이제 물리적인 리소스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컴퓨터에 실제로 이제 장착되는 부품들이요. 우리 이제 CPU다, 아니면 램이다, 아니면 디스크다, 아니면 입출력 장치다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물리적인 그런 장치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싹 다 묶어서 우리가 이제 시스템 리소스 그렇게 이제 부른다고요. 그러면 이런 이제 시스템 리소스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컴퓨터를 이제 사용할 때 컴퓨터한테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을 막 실행을 시켜요. 그러면 시스템 리소스는 이제 한정적인데, 한정적인 그 시스템 리소스를 가지고 사용자가 시키는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하다 보면 리소스가 부족해지거나 아니면 이제 컴퓨터가 이제 느려지는 그런 현상이 이제 발생한다고요. 해서 이제 파일을 이제 압축한다거나 아니면 디스크 할당량을 이제 조절한다거나 아니면 암호화 파일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해서 최소한의 이제 시스템 리소스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다고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암호화 파일 시스템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암호화 파일 시스템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 우리 이제 NTF 파일 시스템 그 환경에서 개별 파일이 됐든 아니면 폴더 단위로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보안을 이제 강화하는 그 기능을 보고 우리가 암호화 파일 시스템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요 NTFS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